안녕하세요. 빛이 나는 미나 엄마예요. 오늘은 저희 아이 6세 때 잘 봤던 책들, 그리고 지금도 잘 보고 있는 책, 그리고 앞으로 볼 책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3세 때 책장, 4세 때 책장, 5세 때 책장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거실 메인 책장은 세 가지 타입으로 가로 길이 1200짜리 3개로 되어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링크 올려둘 테니 클릭해서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로 탄탄 자연 속으로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도 갖고 있을 자연 관찰 전집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무브무브 플랫북이랑 진짜 재미있는 그림책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를 확장시켜줄 때 활용하면 좋은 책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지구가 꿈틀, 환경에 관련된 그림책이고요. 환경은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함께 읽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놀라운 자연. 이것도 자연 관찰 전집이고요. 유아기 때 자연 관찰 전집은 한 질 정도 꼭 소장해 주시면 좋고 최대한 일찍 구매하셔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연계 독서할 때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말하는 첫 발견은 최근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구매를 한 지식책이에요. 쉽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유아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이펜도 가능해서 아이가 혼자서도 돋보기를 활용해서 잘 보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씨앗 환경 동화랑 인체 탐험대에 꽂아두었고요. 이전에 전집 샀을 때 받았던 소전집들이고 나는 알아요 전집은 최근에 구매를 했고요.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지식 그림책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리틀 아인슈타인 세계문화 탐험. 요거는 세계문화 전집 들이시기 전에 유아기 때 가볍게 세계문화를 한번 훑어보기 좋은 소전집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야기 지식동화. 이거는 스토리가 중심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구성으로 돼 있어서 창작제처럼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전집은 저희 아이 6세 됐을 때 구매를 해서 책장에 꽂아두었는데 아직까지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초등학교 올라갈 때까지도 계속 갖고 있으면서 보여줄 책이에요. 열려라 지식문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가 많이 읽기도 했고 저희 아이에게는 이제 좀 쉬운 책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저희 아이가 좋아해서 아직 방출을 하지 못하는 전집이에요. 꼬꼬마 철학자는 요즘 저희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전집이에요. 한 권 한 권 읽고 나서 아이랑 자꾸 대화를 하게 되는 책이고요. 적절한 시기에 아이의 성향에도 딱 맞는 전집을 만나게 돼서 노출해준 엄마로서도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전집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옆에 키조스콜레의 메이크 마이 스토리는 인물과 직업을 연결시켜 놓은 책이에요. 아이의 흥미를 발견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는 책이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이랑 같이 함께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6세 때부터 한글에 관심이 많아져서 이전에 사놓았던 프레벨 읽기와 프레벨 언어 원리를 책장에 꽂아 두었고요. 프레벨 읽기를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프레벨 언어 원리를 읽어주시면 아이가 한글을 떼는데 좀 더 수월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가운데 책장으로 넘어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운데 책장은 창작책만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지금 비룡소 그림 동화 책이 있고요. 6세 때부터 노출을 해서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읽은 상태고 마녀위니 시리즈는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책장에 꽂아둔 상태고요. 마녀위니 시리즈는 7세 때 노출할 예정이에요. 그 밑에는 웅진 3개 그림책이 있고요. 앤서니 브라운 책이 거의 30권 가까이 있는 전집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나카야미와 작가님의 도토리 마을 시리즈, 채소학교 시리즈, 까만 크레파스 시리즈, 누에콩 시리즈, 이와무라 카즈오 작가님의 계절 그림책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용소 그림 동화와 함께 이 전집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도 꽂아둘 예정이에요. 그 밑에는 웅진 우리 그림책,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님들의 그림책이 많이 있고요. 백유연 작가님, 신보영 작가님의 계절 그림책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책 읽는 곰의 그림책이 좋아 전집은 아니고 저희 아이 돌 때부터 좋아하는 작가님들 책을 한 권 한 권 사서 모으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이지은 작가님의 책, 이 책들은 길이가 좀 길어서
세로로 꽂아 놓았고요. 그 옆에 유설아 작가님의 장갑 시리즈, 윤정수 작가님의 꽁꽁꽁 시리즈, 김영진 작가님의 편의점 시리즈, 천미진 작가님의 우리 음식 시리즈, 최숙희 작가님 책, 그리고 아이와 엄마가 함께 좋아하는 백희나 작가님 책도 꽂혀 있고요. 안녕달 그림책은 다른 책장에 꽂혀져 있어요. 그 밑에는 킨더랜드 픽처북스 88권이 있고요. 이 전집도 볼륨이 꽤 큰 전집인데 지금 6세 때 꽂혀져 있는 창작 전집은 7세 때에도 계속 방출하지 않고 읽을 책들이고요. 그 옆에는 웅진에서 나온 세계 창작 그림책 상상몰랑이고요. 그 밑에에도 웅진에서 나온 세계 창작 그림책 구름버스예요. 약간 올드한 느낌은 있지만 이 시기에 재밌게 볼 수 있는 전집이고요. 그 옆에는 우리 창작 그림책 달강아지. 우리 창작 그림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이 달강아지 전집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책장 제일 위에 칸에는 마마파파 명작 동화랑 발밤발밤 전래 동화가 있고요. 5세에서 7세 사이에 전래와 명작을 순한 맛으로 보여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 저희 아이는 7세 때 이야기 꽃탈망이랑 행복한 명작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다독다독 언어. 이전 영상에서도 저희 아이 최애의 전집이라고 많이 언급했던 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심쿵, 인성동화고요. 6세 때 드렸고 저희 아이는 인성동화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재밌게 잘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옆에 웅진에서 나온 마음몰랑을 드렸어요. 아직 아이랑 읽지는 않았고 최근에 책장에 꽂아두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저희 아이 5살 되자마자 구매했던 안녕마음아. 안녕마음아는 저희 아이가 굉장히 좋아했던 전집이기도 하고 한 권 한 권 다른 사람에게 다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본 전집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사회공룡. 사회공룡도 저희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전집 중에 하나고요. 7세가 돼도 방출하지 않고 계속 볼 전집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드린 경제특공대. 조금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 어려운 어휘도 많긴 하지만 아이가 재밌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 옆에 마이리틀 경제동화도 함께 꽂아두고 같이 잘 보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책 읽는 경험이 많지 않다면 경제동화는 7세 때 노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조물조물 사회놀이. 사회공룡처럼 재밌게 볼만한 사회전집을 찾다가 최근에 구매를 했고요. 아직 아이랑 읽지는 않았는데 아이의 성향상 재밌게 볼 것 같아 기대가 되는 전집이에요. 그리고 5세 때부터 잘 본 내 친구 수학공룡. 6세 말이 되니까 뽑아오는 횟수가 현저히 줄긴 했지만 당분간 책장에 꽂아두려고 해요. 수학공룡 다음으로 노출해준 키즈스콜레의 더 그림책 메스. 수학공룡이랑 난이도는 거의 비슷한데 몇 권의 책이 약간의 사고력이 필요한 좀 수준이 좀 높은 책들이 몇 권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거의 수학공룡과 같은 시기에 노출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전집이고요. 그 옆에는 마우스메스 수학동화, 한글판 9권, 영문판 9권 이렇게 세트로 공부 때 구매를 했던 소전집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6세 말에 노출시켜준 알파짱 수학동화가 있고요. 수학공룡이랑 더 그림책 메스보다는 확실히 한 단계 높은 수준이고 저희 아이가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 새로 들인 수학동화책이 재밌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재밌긴 한데 피곤한 날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비초 친구들이 보기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안녕마음아랑 같이 저희 아이 5세 되자마자 구매했던 내 친구 과학공룡. 너무 알차게 잘 봤던 전집 중에 하나고 지금도 종종 꺼내보고 있어서 7세 때까지는 함께 노출해 주려고 하고요. 그 옆에 과학특공대는 과학공룡에 지식 한 스푼을 더 넣은 정도의 수준이고요. 이 전집도 저희 아이가 너무 재밌게 잘 봤고 과학공룡이랑 같이 7세 때에도 종종 생각나면 꺼내볼 수 있게 책장에 꽂아두려고 해요. 그리고 그 옆에는 6세 때 노출한 다독다독 과학. 과공이랑 과특만큼은 아니어도 이 전집도 재밌게 읽고 있는 중이고 이 전집도 7세 때까지 책장에 꽂아두려고 해요. 이렇게 자연관찰 탐구 환경, 그리고 아이들의 직접 호기심을 채워줄 지식 그림책, 그리고 철학책과 한글떼기에 도움되는 책, 가운데 책장에는 이 시기에 볼만한 세계 창작과 국내 창작을 꽂아두었고요.
제 오른쪽 책장에는 전래 명작, 인성, 사회, 수학, 과학 이렇게 꽂아두었어요. 오늘은 저희 집 거실 메인 책장에 있는 책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 아이는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지금도 책을 즐기면서 읽고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책들을 다 사야지 저희 아이처럼 책을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아이가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갖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책 나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관찰하셔서 인플루언서 아이나 전문가들의 아이, 선배맘들의 아이를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이전에 올렸던 5세, 4세 책장들도 함께 참고를 하셔서 쉽고 재밌는 책들부터 천천히 글밥을 늘려주시길 바라고요. 유아기 때 글밥을 막 빨리 올리고 수준 높은 책을 빨리 읽히는 게 중요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책류가를 절대 선행학습하듯이 하지 말아주세요. 유아기 때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책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조급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다급하게 벽돌 깨기식으로 전집을 들여서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즐기면서 하나하나씩 책을 늘려나가시기를 추천드려요.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기시거나 인스타 DM으로 따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고정 댓글에 7세 책류가 계획도 링크 남겨둘 테니까 함께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아이를 위해 노력하시는 빛이 나는 어머니, 아버님들을 모두 응원합니다.